아베 총리의 어처구니 없는 돌출 행동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위기일수록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에 대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타의 모범이 되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협력을 호소하는 와중에 자신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베 총리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일본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아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는 많은 문화적 이벤트의 개최가 중지되고 있고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최대한 국민들 보고 잠잠해질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 보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던 아베 총리가 오히려 외출을 반복하고 있는 점이 일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35차례의 회식이나 친목회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나가지 말라고 하고선 그런 밖을 활보하고 돌아다닌 거죠. 또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2월 16일 이후부터 약 3주간 아베 총리는 8차례나 회식에 참여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야당 의원들은 민간 기업은 회식을 자제하고 일본 국민들은 모임을 취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베 총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것이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나는 소위 연애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때라면 의견을 교환하고 싶으면 화상회의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아베 총리 관저에는 그런 기술이 없는 모양이네요. 더군다나 아베 총리가 대책본부에 참석하는 시간이 10분에서 많아봐야 20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대책회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즉 대책회의에는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추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음식점에서는 연애를 즐기며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회의에는 왜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밖에 참석하지 않은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도 아베 총리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 없다니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식비를 도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 건가? 이런 사태에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회식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겠죠. 그는 정말 서민들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는 혼자만 미식가인가 보네요. 일본인들에게는 활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면서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에 끼친 손해가 엄청나요 등등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아베 내각 역시 문제가 많다고 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2월 16일 가장 중요한 대책회의에 아예 결석하고 다른 모임에 참석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외무장관 역시 가나가와 현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는 일이 목격됐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는 한술 더 뜨고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할 때 아예 여행까지 계획해버린 것이죠. 2월 9일 아키의 SNS에는 게센 누마시에서 정심을 먹고 있는 사진이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감이 전혀 없는 태도에 일본 네티즌들은 적당히 좀 하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키에는 2월 말부터 2박 3일간 스키 여행도 계획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키 경력이 30년이 넘으며 과거에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스키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학 문제가 터지며 그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까지 몰래 현지를 찾아가 스키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본래의 목적인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녀의 사적인 스키 여행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올해도 몰래 찾아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아쉽게도 일본 언론에 들켜 결국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상황 판단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여행 경비는 사비라고 하지만 결국 세금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물의를 일으킨 총리 부인이 과거에 있었나? 정말 그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최대한 빠르게 기자회견을 종료하려다가 기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는 거죠. 이미 2월 29일에도 35분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9분가량은 모두 발언을 하고 겨우 17분 동안 5개의 질문만 받고 기자회견을 종료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모두 발언을 제외하면 겨우 31분, 12개의 질문만 받고 회견장을 떠나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즉시 기자들은 아직 질문이 더 있다. 질문을 더 받아도 되지 않나? 라는 항의가 빗발쳤지만 총리 건재에서는 이미 예정된 시간이 경과했다며 회견을 그대로 종료했다는 것이죠. 아베 총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회견이 끝나자마자 사택으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기자회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아즈미 아키코 기자는 이 상황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일본은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동은 선량한 국민들을 모기장 밖에 두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맨 선두에 서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굳이 예측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서방 국가들의 마스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타게스 슈피겔은 중국 3M 공장에서 수입하기로 한 마스크가 방콕을 거쳐 미국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프랑스행 마스크를 실은 화물기가 급히 미국으로 목적지를 바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도 이탈리아가 스웨덴에서 구입하기로 한 마스크를 가로채 스웨덴 정부까지 신사적으로 행동하라고 성명을 냈는데요. 앞에서는 상대국더러 비인간적이다, 현대판 해적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뒤로는 의료물자 확보전에 나서는 이전투구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진적이었던 서양사회가 이번 사태를 맞아 일제히 무너져 내린 것은 금융서비스업에 집중하면서 생산기지들을 동양에 이전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물자를 생산할 수 없는 국가들은 더더욱 위기를 맞은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유달리 조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 선진국 핀란드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후 군사장비, 의료품, 식량, 연료 등을 대량 비축해왔습니다. 다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중간에 비축을 그만두고 재고를 처리했는데요.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 핀란드가 이번 사태를 맞아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 핀란드 사회보건부는 오래되었지만 충분히 기능한다고 하면서 비축했던 마스크를 전국에 일제히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UN 발표 기준 3년간 행복지수 1위를 달성한 만큼 국민들도 사재기에 나서지 않고 정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물자들은 국가기밀로 지정되어 보안시설에서 관리되어 왔고 1950년대부터 전국 곳곳에 공급 시스템을 갖추어 왔는데요. 외신에서는 핀란드의 프레퍼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퍼는 일종의 유비무한 정신으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놓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핀란드 소방방재청 최고 책임자 토미 로우네만은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으며 핀란드인들의 DNA에는 준비 정신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가 옆에 있고 북해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스웨덴과는 달리 핀란드는 발트해를 통해 대부분의 물자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성이 투철한 핀란드도 이번 사태를 맞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극심한 의료 능력 부족으로 이웃 나라인 스웨덴이 영국이 앞서 포기한 집단 면역법에 도전하고 있는 중에 핀란드의 사정도 좋지는 못합니다. 위 상황에서도 한국의 방식을 주장하는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와 제한적인 검사를 주장하는 키르시바힐 사회보건부 장관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가닥을 못 잡고 있자 결국 12개 대기업이 협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피험자들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아예 한국으로 보내 한국 업체에 검사를 맡긴 것입니다. 핀란드에서 인천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시간에서 9시간으로 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받아보면 어렵게 한국산 키트를 구하지 않아도 하루 안에 양성자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검체는 수원 광교에 있는 한국 SCL에 보내져 24시간의 절반인 12시간 만에 의뢰주인 메르 아리넨 병원에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메르알이 내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국 연구소의 협력은 기대대로 신속하고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양성 판정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안내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모든 증상을 테스트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테스트 기회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내에서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식을 접한 핀란드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 초기에 빠른 대응과 강력한 행동력으로 역전시키고 현 사태 관련된 거대 사업을 창출했어. 핀란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민관이 협력하는 방법을 모르고 국가 지도부는 비전과 용기가 부족해. 한국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놀랍습니다. 따라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핀란드에서는 보건국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조치가 지연되었어. 한국은 잘하고 있어요. 스웨덴은 아닙니다. 스웨덴이 택한 노선의 결과는 곧 다가올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두렵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어 자가보호 중인 사람에게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시서와 구호품이 전달되고 있지. 얼마나 친절하니 집을 떠날 이유가 없어. 의료 능력을 올리기 위한 핀란드의 노력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해결에 가까운 상황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자기보호 조치는 한국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사고방식도 필요합니다. 난 핀란드가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지만 투명성 부족은 혼란스러워. 한국, 대만 등 최고로 대응을 잘하는 나라들은 투명성을 강조해. 한국은 2019년 11월에 현 사태를 가정한 훈련을 했습니다. 1월 중순에는 모든 항공객을 검사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WTO가 권장하는 광범위한 테스트, 추적, 격리로 인간의 삶과 경제 두 가지에서 피해를 줄였어. 스웨덴은 그 반대의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스페인은 핀란드의 의사와 간호사를 납치했습니다. 한국은 핀란드의 테스트를 가로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야. 내 기억으로 핀란드는 두 번째지. 한국은 매우 좋은 전략을 수행하고 있어. 한국이 테스트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현 사태에 맞는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일탈레흐티 신문은 한국 모델로 이것이 남사보가 사태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식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남사보 지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초기에는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수치를 보였고 시민들은 두려움에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꺼렸지만 신속히 인력을 편성하고 전파 경로를 차단하며 위생관리에 집중한 결과 긍정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하는데요. 의료 시스템에는 부하가 걸렸고 전화 통화량은 4배가 되어 고통스러웠지만 점점 걸린 사람이 줄어들면서 지난달 말에는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보의 소식은 각종 매체를 통해 핀란드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온라인에서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그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현상인데요. 악몽 같은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돕는 한국의 영향력이 바로 자타공인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와트맨이었습니다.